미국에서는 5월부터 총기쇼나 온라인 총기 구입 시에도 신원 조회를 거치도록 의무화됩니다. 미국 납세자들의 60%나 연방소득세가 너무 많다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스트코의 골드바 판매가 치솟는 금값과 맞물려 현금 창출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5월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이민 승인일은 수개월씩 진전된 반면 취업이민은 제자리했습니다. 워싱턴 DC 지역에는 오늘 저녁 많은 양의 비가 내리기 시작해 주말까지 이어지고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에서 5월부터 총기쇼나 온라인으로 총기를 구입할 때에도 신원조회를 거치도록 의무화됩니다. 미국 내 총기 판매의 약 절반이나 차지하고 있는 총기쇼와 온라인 총기 거래에서 신원조회를 의무화함으로써 총기 사고와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총기를 살 수 있다는 미국에서 총기 규제에 뚫려있던 하나의 중요한 구멍, 허점을 메우고 총기 비급까지 줄이게 될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총기쇼와 온라인으로 총기를 살 때에도 신원조회를 의무화하는 새 최종 규정을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30일 후인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If you sell guns predominantly to earn a profit, you must be licensed and you must conduct background checks. This regulation is a historic step in the Justice Department's fight against gun violence. 2022년에 초당적으로 연방의회를 통과한 더 안전한 커뮤니티 법에 따라 시행하게 된 바이든 행정부의 새 총기 규제 조치는 미국에서 총기 판매의 45%나 차지하고 있는 총기쇼와 온라인으로 총기를 사고 팔 때에도 신원조회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이제 5월부터는 미 전역에서 주로 주말에 열리는 총기쇼에서 직접 총기를 구입할 때와 온라인으로 총기를 거래하려 할 때에도 반드시 신원조회를 거치게 됩니다. 연방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이미 총기 구입자들에 대한 신원조회를 실시하고 있는 인허가 받은 총포상 8만 곳에다가 이번에 새 확대 조치로 최소 2만 3천 곳의 총기 딜러들이 신원조회 의무화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는 인허가 받은 총포상에서만 총기 거래 시에 구입자의 형사범죄 전과나 정신병력 등을 미리 파악하는 신원조회를 실시한 후에 문제없는 사람에게만 총기를 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미 전역에서 인허가를 받아 총기를 판매하고 있는 총포상은 8만 곳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배 주말마다 최소 100군데에서 열려 1년간 5,200번이나 개최되는 총기쇼에서 총기를 팔 때에는 신원조회 없이 판매해왔습니다. 심지어 온라인에서 총기를 사고 팔 때에도 신원조회를 거치지 않아 왔습니다. 미국은 총기 비극의 나라로 불리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 있는 총기는 4억 3,400만 정으로 총인구 3억 3천만 명보다 많아 미국인 한 사람이 한정 이상의 총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은 자국 생산과 외국 수입산을 포함해 매년 1,800만 정 안팎씩 새 총기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총기 판매의 45%는 신원조회 없이 오로지 돈만 주면 살 수 있는 총기쇼나 온라인을 통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는 매일 어린이와 청소년 27명을 포함해 327명이 총에 맞는 비극을 당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미국 내 총기 사망자는 4만 3천 명으로 하루 평균 118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총기 신원조회 확대로 얼마나 총기 거래와 총기 비극을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으나 공화당 일각에서는 즉각 총기 소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2조에 위배된 위헌이라며 소송과 입법으로 제동을 걸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올해 세금 보고 마감을 목전에 두고 있는 미국 납세자들의 60%나 연방소득세가 너무 많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비해 27%만 공정한 과세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3년도분 소득을 세금 보고하는 1억 6,800만 납세 가구들이 15일 마감을 목전에 두고 파일링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세금 보고 마감에 맞춰 설문조사한 결과 미국 납세자들의 60%나 현재 연방소득세가 너무 많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이에 비해 27%만 미국의 세금 제도가 현재 공평하게 과세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민들은 10명 중에 6명이나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가장 무겁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반면 18%만 고소득층이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지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민들의 이 같은 인식은 실제와는 달리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대기업과 부유층들이 실질적인 납세율이 낮기 때문에 원성을 터뜨리고 있는 것으로 CBS 뉴스는 해석했습니다. 싱크탱크인 텍스 파운데이션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납세자들 가운데 연소득 46,700달러 이하인 하위 50%가 현재 연방소득세를 내고 있는 세율은 3.3%에 불과하고 전체 연방소득세 중에 단지 2.3%만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상위 50%는 16.2%의 세율로 연방소득세를 내고 있으며 전체 납세액 가운데 9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산층으로 볼 수 있는 연소득 94,500달러 이하인 탑 25%인 경우 연방소득세율은 18.4%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보다 고소득인 16만 9,800달러까지의 중산층 탑 10%는 21.5%의 세율에 적용돼 연방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연소득 25만 3천 달러 이상인 탑 5%의 고소득층은 23.3%의 연방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연소득 68만 2,500달러의 탑 1% 고소득층은 25.9%의 연방소득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세금 제도는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당연히 세금도 많이 내고 저소득층은 세제 혜택으로 돈까지 돌려받는 환급을 받고 있어 공정하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노라 하는 대기업들과 억만장자들은 기업 감세 혜택으로 각종 비용 처리와 세제 혜택으로 실제 소득세는 아주 적거나 아예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민 다수의 납세자들이 초대형 대기업들과 억만장자 최고 부자들의 행동을 탐욕으로 비난하며 전체 미국의 세금 제도까지 불공정한 것으로 인식하게 된 것으로 CBS 뉴스는 해석했습니다. CBS 뉴스에 따르면 미국의 대기업 60여 곳이 지난 5년간 막대한 이익을 내고도 경영진들에게 수억 달러씩의 보상 패키지를 지급한 반면 연방소득세는 거의 안 내거나 마이너스 신고에 환급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경우 5년간 44억 달러의 이익을 냈으나 일론 머스크 등 경영진 5명에게 5년간 25억 달러의 배당금을 비롯한 보상 패키지로 지급한 반면 연방소득세는 마이너스 100만 달러를 신고해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스트코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골드바 판매가 치솟는 금값과 맞물려 현금 창출원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판매를 시작한 코스트코의 골드바는 3개월 만에 1억 달러가 넘는 매출을 기록했으며 앞으로 월 최대 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속되는 인플레이션과 미정부 재정 문제로 인해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연재해, 금융위기 등에 대비해 안전자산으로 금을 매수하는 금테크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코스트코는 순수 24캐럿의 순금으로 만들어진 1온스 골드바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시세보다 약 2% 높은 2,400달러 이상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CNBC는 코스트코 골드바 월 매출이 1억 달러에서 최대 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가격은 현물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됐지만 미 소비자들은 코스트코에서 파는 골드바에 열광하는 모습입니다. 치솟는 인기에 코스트코는 회원당 2개로 제한했던 골드바 구입 개수를 최근 5개로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코스트코에서 골드바를 구매할 경우 이그제큐티브 멤버십을 가진 고객은 결제 금액의 2%를 캐시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시티그룹 크레딧 카드로 결제할 경우 2%의 캐시백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을 사려는 이들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국제금값은 13% 넘게 오르며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11일 뉴욕 상품거래소에 따르면 6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전거래일 대비 온스당 3.5달러 상승한 2,351.9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2,384.5달러로 8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던 금 가격이 소폭 하락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금리 인하를 감안해 미국민들이 인플레이션 위험을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골드바를 구입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웰스파고의 켈리 애널리스트는 우리 연구에 따르면 코스트코의 공격적인 가격 책정과 높은 수준의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골드바에 대한 관심이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골드바 출시 후 모멘텀이 급격히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코스트코의 금 판매로 금 투자도 더욱 쉬워질 전망입니다. 코스트코 같이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금 구매가 가능해진 것은 투자자들에게 좋은 옵션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경제학자는 금과 같은 자산에 눈길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많아지면서 코스트코의 골드바 판매는 현명한 비즈니스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WKTV 뉴스 김미연입니다. 5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전달과는 정반대로 가족이민에서 그린카드를 받는 최종 승인일이 수개월씩 진전된 반면 취업이민에서는 제자리했습니다. 가족이민의 승인일은 전순위에서 최소 한 달 보름, 최대 9개월이나 진전됐으나 영주권 서류를 제출하는 접수 가능일은 전면 동결됐습니다. 류령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이민을 신청한 이민 희망자들이 주시하고 있는 5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가족 이민과 취업 이민에서 전달과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져 희비가 엇갈리게 됐습니다. 가족 이민 신청자들이 그린카드를 받을 수 있는 최종 승인일이 전순위에서 수개월씩 진전된 반면 취업 이민은 전달과 같게 제자리했습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5월의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가족 이민의 경우 영주권을 최종 승인받는 날짜는 수개월씩 진전된 데 비해 영주권 서류를 제출하는 접수 가능일은 동결됐습니다. 미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 자녀들이 대상인 가족 이민 1순위는 최종 승인일이 2015년 7월 8일로 5개월이나 개선됐으나 접수 가능일은 2017년 9월 1일에서 제자리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일만 유일하게 2021년 6월 1일로 가장 많은 9개월이나 급진전됐으나 접수 가능일은 2023년 9월 1일에서 멈췄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 자녀인 2순위 B는 승인일이 2016년 4월 1일로 4개월 나아간 데 비해 접수일은 2017년 1월 1일에서 제자리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10년 1월 1일로 3개월 개선됐고 접수일은 유일하게 2010년 6월 1일로 3개월 나아갔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7월 22일로 한 달 보름 개선된 데 비해 접수일은 2008년 3월 1일에서 제자리했습니다. 전달에 많이 진전됐던 취업 이민에선 5월 문호에서 완전 제자리했습니다. 취업 이민에서 박사급이 신청하는 1순위의 승인일과 접수 가능일은 연속 오픈됐습니다. 석사 이상 고학력자들이 신청하는 취업 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일은 2023년 1월 15일, 접수 가능일은 2023년 2월 15일에서 멈췄습니다. 취업 이민 3순위 학사 학위 이상과 숙련직에선 최종 승인일이 2022년 11월 22일, 접수 가능일은 2023년 2월 1일에서 동결됐습니다. 취업 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일이 2020년 10월 8일, 접수 가능일은 2020년 12월 15일에서 제자리했습니다. 취업 이민 4순위 종교 이민의 최종 승인일은 2020년 11월 1일, 접수 가능일은 2020년 12월 1일에서 멈췄습니다. 취업 이민 5순위 투자 이민은 승인일과 접수일이 모두 계속 오픈됐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워싱턴 DC 지역에는 오늘 저녁부터 많은 양의 비가 내리기 시작해 주말까지 이어지고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강풍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집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우고 무너질 만한 곳을 살펴서 미리 단속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걸프만 지역에 많은 수분을 머금은 강력한 토네이도가 지금 현재 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등 남동부 지역에 많은 비를 쏟아부으며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내린 비는 홍수가 되어 나무와 건물들을 무너뜨리고 전기 공급이 끊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도로가 잠기고 건물이 무너져 내렸으며 건물의 지붕이 강한 바람에 날아가 버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불어난 물로 집과 차량에 갇힌 사람들이 생기고 정전이 일어나 전기 공급 중단으로 산소호흡기가 작동하지 않아 사망하는 등 많은 인명피해를 속출시켜 대피 명령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이 해일과 토네이도가 오늘 남동부에서 버지니아 지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북동쪽의 많은 지역에 비를 뿌리다가 오후부터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해 국지적으로 강한 폭우가 내릴 수 있으며 목요일 밤 사이는 강풍을 동반한 간헐적 소나기와 심한 폭풍우가 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돌풍의 최대 풍속은 시속 25마일, 최저기온은 53에서 59도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금요일은 구름이 많이 끼고 소나기가 내리며 바람이 많이 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바람은 더 강해져 시속 30마일까지 돌풍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찬 공기가 이동하지만 기온은 여전히 62도에서 68도 사이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토요일 아침은 맑게 개고 산들바람이 불지만 최저기온은 40도 정도로 다소 쌀쌀할 예정입니다. 일요일은 약한 폭풍이 이동해 또다시 바람이 불게 됩니다. 구름이 많아지면서 약간의 소나기와 함께 최저기온 50도, 최고기온 70도 중반을 유지하게 됩니다. 월요일은 대체로 맑게 개겠고 바람이 줄어듭니다. 지역에 따라 기온이 80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대체로 70도 초반에 머무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주말 내내 내리는 비 덕분에 봄철에 필요한 강수량이 채워지는 것은 물론 이 소나기들은 알러지를 일으키는 꽃가루를 씻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